안녕하세요. 직방입니다. 오늘은 좀 내용적으로 조금 특이한, 네,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은 질문이 나와서 답변 드리는 제 입장에서도 조금 답변들이 이 자체가 되게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저도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임차인분 입장에서 이럴 땐 어떻게 하지라는 이런 생소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을 구할 때 요청하는 특약사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관례에 따라서 이런 특약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자체가 예, 좀 흥미로운, 하지만 모를 경우에는 굉장히 두려운, 네, 그런 특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 사연을 한번 같이 조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전세 매매 같이 올려두셨다고 하는데요, 매매 시 중도 퇴거 특약이 들어갑니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전세, 질문자님한테 전세도 내고 그 다음에 그 다가구 주택을 매매할 예정이시라고 하네요. 우선 등기부등본을 먼저 봐주세요 해서 제가 아까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나온 게 지금 이게 건물분인데 한 5억 1천 정도 되더라고요. 5억 1천 정도 나왔고, 토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5억 1천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건물 같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잠시만요. 여기에 12년도, 이렇게 12년도 써 있는 거 보니까 12년도 건물 같기는 한데 저 이게 연도수가 안 나와서 일단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지금 질문자님이 얼마의 전세를 얻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전세 금액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는 따로 언급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부동산과 이제 얘기한 내용대로 이제 보자면 뭐 보증보험 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고, 전세 그러니까 이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고, 매매 가격도 물론 저는 지금 이 매매 가격 모르지만 지문자님은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러니까 뭐 문제될 거, 전세가와 그 융자비의 합이 매매가 대비 한참 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생각하고, 일단 이 특약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 계약 시점까지 갖다 집주인이 막판에 해당 호실 전세와 건물 전체 매매를 올려놨다고 이야기하면서 매매가 됐을 시 2개월 내에 퇴거한다는 특약을 걸고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즉, 지금 질문자님이 이 집을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운이 좋게 또 바로 팔리면, 만약에 그리고 팔리고 그 매수자가 지금 질문자님이 사는 집에 들어갈 거다 라고 하면서 이걸 내 특약이 있으니까 나가라 라고 하는 경우, 이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쉽진 않지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과연 질문자님은 진짜 2개월만 있다가 나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집을 선택하는 거가 지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질문자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만약에 2개월 내 안 나가고 버티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버티고 싶으시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법을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따가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거고 매매가 되어도 전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쵸, 매수인 입장으로 제가 접근을 해볼게요. 제가 어떤 단독주택을 사는데 기보증금이 한 5억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할 것도 아닌데 기존 임차인 다 빼서 새로 임차인을 넣을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임차인이 있고 새로운 사람을 넣겠다라는 거는 더 많은 보증금이나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별로 시세 차이가 변동이 없는데 어떠한 매수인도 그런 헛수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부동산에서 얘기한 말이 어느 정도는 이치와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근저당도 꽤 있는 것 같은 계양이 지정해드릴 발지, 이거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집을 빼야 할 경우 이사비용 50만원 지원받고 이번 계약을 하는 진행 부동산에서 복비 없이 집을 구해주기로 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흔하지도 않겠지만 님이 들어가서 2개월 살다가 새로 매수한 사람이 바로 나타나서 나 거기 지금 세입자 있는 집에서 살 거니까 나가라,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질문자님이 이거를 따른다고 했을 경우 이제 50만원은 받겠다고 일단 적어놨죠. 50만원은 받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 복비 없이 집을 구해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됐죠. 이거는 복비 없이 집을 구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자님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와주지 않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에서 집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이 부동산에서 저 이전에 약속하셨죠? 저 집 그냥 무료로 구해주기로 하셨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집 찾으시죠? 이런 집이요. 그러면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 안 드리면 질문자님은 계속 못 구할 겁니다. 왜냐면 거기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절한 부동산이면 물론 구해줄 수는 있지만 안 구해주는 부동산들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임차인에게 구해주지 않으면 굳이 복비를 어차피 못 받을 텐데 굳이 안 구해줘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은 없네요 저한테, 그러면서 넘겨버리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요 특약 자체는 좀 애매한 특약이에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너무 불안한 계약인 것 같죠. 네, 조건이 너무 좋아서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선순위 보증금 3억 2천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고서 부동산이랑의 대화를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거예요. 과연 질문자님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매수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 예? 살아야 되니 이사 가세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계약 특약으로 때문에 매매가 됐을 시 2개월 내 퇴거하기로 한 이 특약으로 인해 진짜 질문자님이 나가야 되느냐, 요거인 것 같아요. 제가 임대차 보호법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임대차 보호법에 보시면은 제 10조에 보면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 법에 위반한 약정, 그러니까 즉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대차 기간을 보시게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강행 규정에 위반한 거, 즉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아까 질문자님이 말씀드린 특이하게 적은 대로 2개월로 했다 가정해 볼게요. 2개월로 했어요. 그러면 아까 강행 규정에 뭐라고 했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본다 그랬죠. 즉 그 특약 자체 2개월로 잡았던 그 특약이 실제로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물론 적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즉 지금 질문자님이 적을 매매가 됐을 시 2개월 이내로 퇴거한다라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지금 임차인분께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2년의 기간을 주장하고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을
또 설명드려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통으로 편집을 이거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통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드릴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텀이 좀 생기네요. 네. 라는 게 그리고 그 여기에 임대인 변경 그건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가 본데 제가 그 사항은 나중에 한번 다시 기회가 되면 찾아드릴 텐데요. 그 임대차 보호법에 그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뀔 경우 그 임대차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률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후 물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닥 관심이 없으실 수는 있겠지만 네, 만약에 찾게 되면 필요한 경우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이 물건 자체의 시세 대비 전세가와 기존 선순위 보증금과 융자의 합을 비율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런 어떤 금액적인 부분, 권리적인 부분에서 안전한지 여부만 잘 판단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특약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좀 더 편하게 팔기 위한 목적일 거다라는 아까 그 문자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명분이 충분히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